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강창래라고 합니다.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 적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명언 배우 한석규는 잘 아시죠? 그래서 한석규 씨가 제 역할을 하고 역시 이제 유명한 배우인 김서영 씨가 제 아내 역할을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한테는 거의 다큐 같은 드라마인데요. 좀 매울지도 몰라 하는 드라마입니다. 처음 들었어요? 들으실 수 있죠. 그 첫 번째 드라마가 출간된 뒤에, 제가 드라마가 나온 뒤에, 드라마는 2022년에 나왔어요. 2022년에. 원차 오리지널로 나오는 바람에 원차를 안 보신 분들은 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드라마가 나온 뒤에 이제 어쨌든 언론에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까지 근심적으로 보살펴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건 책이고요. 이제 오늘 임명주는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가요? 제가 한석규보다 좀 더 낫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이제 이 드라마가 나온 뒤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까지 하시던가 하는 질문을 해주실 때 저로서는 이제 과분한 칭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까지 사람의 시천에 대해서 감동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까지 사람이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하는 편인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눈이 너무 비켜요.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제가 특별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대단한 어떤 것으로 평가를 하셨던 것 아닐까 싶어요. 이혼한 부인이 좋은 관계이긴 했지만 이혼한 부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혼한 사람이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자기가 이제 시험 인생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저에게 전 남편이었던 저에게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생 제 말투 여러분 들어보시면 대충 짐작을 하시죠? 제 어디 사람인 것 같다 아시죠? 그때는 제 고향에서는 남녀차별이 심한 곳에서 자랐고 집안 살림 가까이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는데 시험 선고를 받는 분이 자기가 남은 인생 동안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평생 해보지 않은 이제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음식까지 준비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남편이 음식을 잘 하니까 부탁을 했나 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면 이외에는 끓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예를 들면 시금치 나무를 처음 묻혔을 때 시금치를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씻는다는 개념이 집안일을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비누칠하고 물로 헹군 게 전부 나거든요. 근데 시금치를 보는데 어디에 비누칠을 하고 어떻게 씻어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도의 감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은 어느 정도냐면요, 호텔 음식 수준이 아니면 이래도 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항암 투병하는 과정을 아시는 분은 조금 짐작을 하시겠지만, 약의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약 먹기 전에 뭔가 식사를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호텔 음식 수준이 아니면 입에도 안 되는 사람, 그 가벼운 식성에 맞춰가면서 요리를 시작을 했고, 지금은 요리를 아주 잘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배운 게 많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되었던 과정이 오늘은 좀 이어지고 올라온 드라마 책 속에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세이를 쓴 것이고 제 일기를 썼는데 많은 분들이 소수점 읽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보고 책을 읽은 다음에 저에게 질문한 것은 끊임없이
사랑 때문이라고 많이 물어를 봤는데 저는 계속해서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사랑 때문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성도분들에게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조건 사랑 같은 건 이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부모와 자식 사랑이 무조건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믿으면 순진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의 의견과 생각과 다르게 끝까지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해 줄까요? 그렇게 믿습니까? 뭐 그러신 분이 없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은 조건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을 어떻게 하시든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친구나 운명적인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운명적인 남녀의 사랑 이런 말은 여러분 저랑 세대 차이 난다고 느끼세요? 아니니까 되게 가물고 좋겠어요. 어쨌든 운명적인 남녀의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조건이 달라지거나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쉽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인 겁니다. 제가 무엇인가를 했다면 그 조건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한 거라는 이야기죠. 어쨌든 제가 헌신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볼때 아내를 보살피고 많은 일들을 했던 것은 그 사람은 이전을 되돌아 하면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정도의 보살핌을 꼭 받아야 할 정도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게다가 그 사람은 음식을 잘했어요. 근데 저는 한 20년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은 그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었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저에게 마지막 시험 인생에서 보살피더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걸 거절하겠어요? 만일에 제가 거절을 했다면 빚진 마음 견디기가 더 힘들었을 겁니다. 갑자기 그 당시 생각이 나니까 살짝 울컥하네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나 자격이 충분할 때 서로의 조건을 맞을 때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선택과 행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이야기가 그렇게 길게 느리지않지만 받은 사랑만큼 같은 사람에게 되돌주지 않은 경우는 많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이유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해놓기 때문에 3년 정도 동안 이제 사실 거의 다르지 못하고 안 해, 할 수가 없었죠. 할 수가 없고 보살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사람 때문에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한번 시작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다니니까 오늘을 좀 배우시고 말라는 책을 만든 그 유명한 편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언제나 처음에 내가 아주 잘 아니까 내가 한 것은 선생님이 한 것은 대단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러 가서 사랑 아니라고 말해주지 마라고 얘기했죠. 왜 그렇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판매량에 도움이 됩니다. 진짜 얘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편집자는 끊임없이 그건 사랑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겠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들 아시지만 같은 단어를 다르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과연 이 사랑은 브리스 시절이었고 현실적인 사람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 많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제 과거를 생각해 봤죠. 제가 사실은 어릴 때 좀 지독할 정도로 학대를 받으면서 성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바꾼다면 어떤 수많은 배신과 학대 이런 것들 폭력을 통해서 뒤통수가 다 깨진 상태에서 그것이 이제 성장하면서 어릴 때고 치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신앙이라는 때는 정말 삭막한 것이구나 생각을 했고 다시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면서 세상에 복수하고 남기라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삭막하고 척박하고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도 함께 겪습니다. 여러분들 왜 가끔 살인자들과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걸 못 느끼세요?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 스트레스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한 멘탈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도 했고 그 멘탈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삭막하고 척박한 세상에 적응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삶이 되었을까요? 아주 척박한 세상에서 사악한 방식으로 잘 적응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 오늘날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끔찍한 상황 속에 있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와 싸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뭐랄까 삭막한 삶을 살던 시절에 우연히 서울에서 고향 친구였던 아내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때가 아마 제 나이가 23살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집안을 경제를 책임졌던 소녀가장 같은 사람이었고요. 10년 이상 집안을 이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제가 놀라게 됐어요. 이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이 바닥이 구멍이 나는 좀 저들트는 다 흐르는 신발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런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그 사람의 둘째 여동생이 신고 있던 신발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아주 유명한 메이커의 값비싼 새 신발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마 전에 새 신발을 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직장 다니는 당신의 신발을 보고 여동생 신발을 그럴 수 있느냐라고 제가 물어볼 것 같죠.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키가 참 대단히 하더라고요. 자기는 나이도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건 신발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해나갈 수 있지만 정신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또는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일까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고요.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믿은 적도 없고 믿지도 않았고 그런 것이 이적이라고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세상이 있다고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매우 궁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제가 느끼기에 이상할 정도로 이타적인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감동스럽잖아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매우 호기심, 궁금한 저 사람은 뭘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보게 했지만 제가 가진 세계관으로는 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동의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한심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좀 더 많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저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왔었고 아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왔었는데 아내는 굉장히 쉽게 많은 것을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죠. 누구의 도움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아내의 주변에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양심적이고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거나 몇 종 수준에 그래서 그 세월이 만들어낸 도움이 또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제가 조금 노골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사랑의 결과 어떻게 실천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다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진심이 대충 어디쯤에 있는지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학을 읽어보면 문학 속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 보면 거짓말과 진실은 다들 안다는 겁니다. 결국 안다는 겁니다. 좀 이제 보시면 돼요. 어쨌든
상황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아, 결국 세월과 함께 내가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천사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그러면 천사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살자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천사족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으면 내가 적어도 비슷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내가 먼저 믿고,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베푸는 사람의 모험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도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제 주변에는 기독교 치는 늑대 같은 사람이 다 사라지고 좋은 사람이 남겨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제가 그 사람과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화가 난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가 않아요. 아까 이제 이 전담 전문가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다시는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어떤 믿음에 대해서 걸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인간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 벤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누군가하고 함께 살아야 되고 알든 모르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천사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늑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천사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한다면 흉내 내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조건 천사처럼 지내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변증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다들 아시지만 현대에 가장 많아진 게 뭡니까? AI 시대도 더 심해진 게 페이크죠. 끊임없는 페이크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것들. 옛날식으로 말해서 사이인데 페이크들이 끊임없이 퍼져 있습니다. 페이크를 구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먼저부터 드리고 싶은 것은 페이크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개발서 한두 번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개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개발서 그 자체는 페이크예요. 세상이 그렇게 쉽고 간단하더라고요. 누군들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도 역시 이제 페이크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세월을 겪었거든요. 다양한 삶을 산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인문학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인문학 공부는 많은 분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인문학 공부는 이 세상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근본 원리를 바탕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면 저는 인문학 공부를 저는 실용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물론 실용이라는 말을 또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실용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굳이 깊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그 말 전에 잠깐만 변경을 하죠. 쓸모없는 것이 어디가 쓸모있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 눈앞에서 쓸모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쓸모있는 것을 만들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어쨌든 인문학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지 잘 알려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 공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잘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잘 알게 되면서 그런 문제들을 구체적인 사람을 실천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배경에 나갔습니다. 공부하라는 이야기죠. 다 이해가 되죠? 이건 이제 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젊은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기원 1세기 이야기인데요. 세네카가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는데, 그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원 1세기에 이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잘 살고 싶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얘기를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현대의 경우에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해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은 아마 120살
60살까지는 살 겁니다. 그러면 몇 년 남았어요? 160살 남았나요? 재수 들어오면요 150살까지 살죠. 뭐 할 겁니까? 그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 1, 2년 동안 사회 또는 학습,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변화를 느끼지 않나요? 예, 때문에 기술 변화 때문에 독심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정보의 문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할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냥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경변하는 시대에는 세상이 잘 안 변할 때는 공부하지 않고 경험만으로 대충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가서 오늘이니까 어제 해봤던 것을 오늘 다시 해보는 게잖아요. 근데 경변하는 세상에서는 경험은 전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제랑 너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앞으로 100년 이상 더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실천하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공부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뭔가요? 누군가와 함께 살 것인가? 누군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런 공부들이 중요해질 겁니다. AI 시대는 더욱더 그래요. AI는 인간을 이해를 못합니다. 인간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많은 직업, 일자리 문제를 재조정될 겁니다. 그를 위해서 인간은 더 중요해집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살 것이고 개편하는 시대에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성시대가 제시하는 설계도 속에 빠지지 말기를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를 찾아가야만 해요. 이게 꼭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힘든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 많이들 보고 기억하고 계시죠?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공든탑이 뭐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집니까? 지난날 과거의 잘못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요, 같은 세대의 잘 일어나지 않던 일이에요. 그런데 점점 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에 대한 보상과 처벌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달라집니다.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정말 궁금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재석과 영화배우 한정근이었어요. 어떻게 거의 30년 동안 여러분 30년 동안 언론에서 말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된 자리를 놓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 근데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락가락했고 들락달락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유재석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이야기는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어떨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려진 이야기는 유재석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언행과 행동을 통해서 좋은 사람, 천사적인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정민도 그래요. 황정민 씨도, 영화배우 황정민 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유재석이나 황정민 같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가 되었고, 여러분들의 삶은 기록될 것이고 사회적인 보상과 처벌은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제 삶에 있게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몫을 제 것을 내려놓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의 모험 같은 것들을 시도하면서 제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청소년들과 함께 살고 싶었고, 그래서 그들을 흉내를 내면서 그들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었죠. 결론적으로 저는 대단히 값진 이익을 얻어낸 사람의 모험을 통해 변화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저도 모르게 많은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흘렀네요. 아까 이제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서 마음대로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사실 사람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사람과 관련된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30분 동안에 다 해드리면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쓰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당장 어떤 삶의 변화라기보다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막막한 어떤 상황, 막달린 골목에 내가 갇혀있는 느낌? 그런 것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탈출할 수 있는 생각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은 굉장히 편하게 하지만 제가 상업화 시장 속에서 적응하면서 건축가 삶을 살았던 시기는 아무도 뭐랄까 살고 싶지 않은 끝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끔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는 매우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그다지 죽고 싶지가 않네요. 생각이 그냥 상황이 되게 변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앞으로 여러분 100년 이상 더 사시니까 막막한 현실이 왔을 때 구체적으로 답을 제가 여기서 내드릴 수 없지만 탈출할 수 있는 생각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진 어떤가요? 제가 누구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제 나이가 만들어진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라도 내용을 찾고 싶고 그 깊은 내용을 이해하고 싶다. 제가 재미있어 지금이니까 AI 시대 인간이니까 AI 시대에 나는 어떤 식으로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다면 여기에도 사실 인문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장사 같은 멘트를 하면서 여러분이 재밌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나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그럼 만날 수 있으면 좋겠군요. 수고하셨습니다.